네, 마켓 리더 특급 전략입니다. 각 증권사 센터장들한테 시장 전망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임진균 센터장이 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외하면 5거래일, 한 일주일 정도 네. 시장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중간에 껴있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납회일이 되는데요. 시장이 이제 2013년도도 얼추 마무리는 되고 있습니다. 좋게 좀 잘 마무리했으면 유종의 미가 있었으면 좋긴 한데 5거래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또 2014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4년도 큰 그림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일단 2014년 매크로 측면하고 이제 주가 측면을 좀 나눠서 보면요. 글로벌 경기는 여러 군데서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상고 하저 형태로 해서 선진국이 계속 리더하면서 이제 이무징 쪽이 좀 따라가는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성장세 자체는 일단 2013년보다는 조금 레벨업되는 형태에서 나타날 걸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 지금 나타나는 테이퍼링을 실시할 정도로 일단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일단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는 국가별로 좀 차별되는 양상은 보이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회복세를 좀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팩터를 쥐고 있는 쪽이 중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성장 정책을 쓰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내수 중심의 어떤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보면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장률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으로는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나 한국 경기는 내년에 상고하저 형태를 보이면서 좀 한 단계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식 측면에서도 그와 큰 맥은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증권사나 전망 기관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상황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1분기의 경우에는 어쨌든 테이퍼링이 시행이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계속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4분기 실적 1분기에 가시화되면서 내년도의 전망치에 대한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시장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는 일단 그렇게 좋게는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에는 전반적인 아까 상고하저 형태의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고 하반기 이후는 상반기 상태를 좀 지켜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기업 실적, 경기, 이것이 이제 주가를, 대변해 줄 텐데요. 실적이라는 게 사실 단순 계산으로 보면은 Q 곱하기 P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가격이 내려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양이 받쳐주느냐, Q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글로벌 보면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되는 상대국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Q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이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가격 부분에서 그렇게 호전적으로 나타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전망에서 주목을 한 부분이 Q가 어떻게 될 거냐 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Q 부분을 보면은 실제로 최근에 양상이 저성장 국면에 조금 접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설비 투자들이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떤 분야의 이렇게 제조업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설비 투자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떤 산업, 특정 산업이 폭발적으로 어떤 Q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설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얼마나 또 많은 또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일부 산업에서 Q가 증가할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산업재나 소재 쪽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은 Q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상고하저, 그러니까 선진 시장이 조금 이끌어가는 소비를 좀 해준다면 우리 Q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요소도 좀 있겠군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중요한 이슈는 역시 환율 문제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점진적인 축소인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기로 했고 내년도에도 이제 매 FOMC마다 그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달러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니까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네. 자금 유출입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신흥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신흥국 쪽에 영향을 받을 것인지 달러화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어느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선진국 쪽으로 좀 따라갈까요? 아니면은 예,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를 하면은 나타나는 영향은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달러 강세, 네. 그리고 이머징 쪽 자금이 이제 미국 쪽으로 다시 이동이 되면서 이제 환율, 외환 시장에 좀 그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100불 정도 줄이는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시장에서 큰 영향이 안 나타났던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 규모 자체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그 교과서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영향들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부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 그 무역 적자 폭이 좀 있다거나 그리고 외환 보유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율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도 봉착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 여름에 뭐 저희들이 좀 반대 양상을 조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그 뭐 버냉키 쇼크라는 게 있었을 때 사실 다른 임원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뭐 반대로 좀 반사익을 좀 봤던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뭐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아마 경상 수지 그 흑자 규모가 상당히 뭐 높은 규모이고요. 네, 올해 예상을 목표한 걸 초과한 걸로 예, 뭐 그것도 있고 내년도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준다고 하더라도 네. 뭐 경상 수지적 흑자는 계속 유지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특히 외환 보유고 자체가 뭐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가져갈 정도로 그냥 높은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두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권 쪽에서 지금 그 외국인들이 계속 자금이 나가다가 네. 오히려 테이프링 임박한 시점으로 오면서 또 최근에는 또 며칠간 그 외국인이 또 채권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만큼은 아니라도 그 한국은 그래도 이머징 쪽에서 빠질 수 있는 어떤 쇼크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우리가 교과서에 배울 때 그 청소년기, 과도기 아직도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쪽의 그룹에 속하지도 못하고 저쪽 네. 그룹에도 속하지 못하고. 자, 하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익이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이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요? 예, 이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지거나, 즉 릴레이팅이 일어나거나 하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현재 상황에서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예측이 저희들 이익이 한 20%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연말 연초에 했던 전망치는 그의 실제치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 사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 저성장 국면의 저부들은 그런 사회에서는 더 이런 국가에서는 더 이런 현상이 더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좀 불리시하게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봤을 경우에 뭐 원래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도 저희들이 이익은 뭐 내년에 분명히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에 좀 더 가속도를 붙이고 주가 상단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리레이팅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도 리레이팅의 요건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제 거의 이익 증가 수준이 4분기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사실 크게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평균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 정도 그 지금 상승한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그 주식시장은 리레이팅 요인보다는 이익 증가하는 부분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레이팅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 그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어떤 밸류에이션 갭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밸류에이션 갭을 좀 좁히면서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레이팅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성장성 그리고 어떤 배당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점쳐지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유동성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 내부 유동성. 현재는 지금 외국인의 어떤 그 유동성이 굉장히 그 의존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내부 유동성이 해결될 수 있냐 하는 부분들을 봤을 경우에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뭐 특히나 지금 가처분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계부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기관 자금이나 사실은 그
개인 자금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이나 이런 걸 제외할 경우에 사실 투자나 이런 쪽은 개인 자금들이 주로 들어와 가지고 펀드로 형성하거나 그렇죠.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그런 모양을 봤을 때 방향 자체가 비슷한데 내년에도 그쪽 흐름에서 두 개를 묶어서 봤을 경우에 그렇게 크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면은 리레이팅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또 선택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을 보십니까? 예, 일단 내년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이익이나 그 매크로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제 그쪽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업종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어차피 소재하고 어떤 산업재 부분들이 좀 주도를 하지 않겠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쪽은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 성장성을 본격적으로 크게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계속 내수 관련된 어떤 필수 소비재라든가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레저 엔터 쪽 이런 쪽에 어떤 관심들도 계속 가져보는 게 좋지 않겠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쭉 또 2014년도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IBK 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